자, 다음 알고리즘은 아다그레드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 아다는 어댑티브, 어댑티브는 뭐죠? 적응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적응적으로. 그레디언트는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를 어댑티브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바닥의 모양을 보고 이렇게 경사진 곳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그쪽으로 가는 그게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었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웨이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이제 2차원 공간이 되겠죠. 여기 이제 에러가 요 평면상에 이제 이렇게 에러가 나타나겠죠. 그런 지형이 될 텐데 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계속 이동을 이렇게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까처럼 그 안장점 이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온 걸 잘했어. 잘해서 쭉 내려왔는데 여기서 쭉 내려왔는데 딱 내려가지고 요 위치에 딱 가니까 이제 더 이상 미분값이 0이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어.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만약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가다가 어, 뭐 약간이라도 틀어지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멈췄는데 그러지 말고 어, 여기 살짝만 여기 보면은 너무 이제 경사 깊은 쪽으로만 너무 갔더니 이게 이렇게 말 안장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옆에를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은 옆에도 기울어져 있죠. 옆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긴 세월 동안을 오랜 세월 동안을 이제 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내려왔어요.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갔었죠. 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왔는데 옆에도 옆으로도 경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계속 왔으니까 아예 좀 다른 것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한 번쯤 옆을 돌아보니까 여기 뭐 춤추는 것도 있고 재밌는 게 많아요. 뭐 마술하는 것도 있고 뭐 악기 연주하는 것도 있고 뭐 운동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럼 이제 잠깐 이제 한눈을 한번 파보자 그런 거죠. 옆으로 한번 가보자. 지금까지 한 방향으로 계속 왔는데 한 옆으로 가보자. 그러면은 요런 데 안 빠지고 이렇게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아다그레드가 파란색이죠. 지금 여기서 옆으로 삐져나왔어. 옆으로 삐져나와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여기 지금 파란색이 쭉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그런 걸 노리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계속 갔었으면은 이번에는 옆방향을 좀 신경 쓰자. 그거예요. 자, 그래서 자주 나타나는 기울기의 성분보다 드물게 나타나는 기의 성분을 좀 더 중시하자. 더 중시하는 건 좀 그렇고, 일단은 한 방향으로만 계속 와봤으니까 옆으로도 한번 가보자. 옆으로 아주 살짝. 그러니까 계속 왔는데 사실 살짝 옆으로 가는 기울기도 약간은 경사가 지긴 했지만 우리는 어쨌든 가장 경사가 있는 쪽으로 결국은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그리디 알고리즘. 경사 깊은 쪽으로만 계속 와서 옆을 안 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는 굉장히 이제 경사가 크고 이쪽 방향으로는 경사가 작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만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은 좀 질린다.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자주 나오는 파라미터, 자주 업데이트되는 파라미터는 러닝 레이스를 적게.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러닝 레이스를 줄이고 이쪽 방향으로는 러닝 레이스를 좀 크게 하자. 이거죠? 드물게 나오는 방향은 크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앞에 나왔던 거죠. 오차함수의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기울기인 거예요.
요 기울 이 함수, 그러니까 이 뭐 W1, W2 이렇게 이런 웨이트들이 있는 벡터, 요게 이제 G죠. G라는 벡터인데, 요걸 미분했으니까 요게 이제 미분 값들이 돼야겠죠. 요거에 LR을 요걸로 미분한 거, 뭐 이런 거죠. 편미분 LR을 이걸로 미분한 거. 요게 이제 요게 되겠죠. 요게 GI가 이거 하나의 성분.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경사 기울기를 계산했죠. 그리고 여기 처음에 정한 러닝 레이트이 있어요. 근데 러닝 레이트를 뭔가로 나눠주죠. 뭘로 나눠줘요? 시간이 1부터,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이터레이션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현재 시간까지 모든 요 i번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i번, wi를 i로 나눈 요거의 제곱, 요게 이제 이거죠. g의 i의 요거를 제곱해가지고 전부 더한 거예요. 더한 거를 나눠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레디언트가 계속 커왔으면은 분모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 러닝 자체가 작아지겠죠? 경사가 작아지겠죠? 지금까지 계속 이 방향으로 왔으니까 이 방향은 아무리 경사가 커도 작아져요. 근데 이 방향은 지금까지 이 방향으로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방향은 기울기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방향보다 이 방향이 더 커지니까 이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가다가 약간의 틈이 있는데 여기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옆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안정점을 벗어날 수가 있겠다. 물론 이 에라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 우리는 사실 상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몇 차원, 굉장히 많은 차원이죠. 이 W 개수만큼의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봤던 100층짜리, 그 다음에 층마다 100개씩 있는 그런 딥러닝, 거기서는 W가 100만 개 있죠. 100만 개만큼 W가 있으니까 뭐예요? 100만 차원의 공간에 있는 그런 함수예요.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100만 차원. 우리가 4차원만 돼도 상상이 안 되는데 100만 차원이라니. 단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그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새들 포인트라는 것이 있어서, 안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머무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옆으로 가보자, 그런 아이디어인 거예요. 이 알고리즘도 굉장히 단순해요. 기존 알고리즘하고 똑같은데, 자, 러닝 레이트이 있고 초기 파라미터가 있고, 자, 델타라고 하는 작은 콘스턴트가 하나 추가됐네요.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어큐뮬레이션 베리어블, 이 미분값 그레디언트들을 이렇게 누적해 놓는 그런 베리어블 R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은 루프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건 똑같아요. 미니배치를 구하고 이것도 똑같아요.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가지고, 자, 요 부분만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은 요 부분, 앞에 알고리즘에서 이 부분만 다른 건데 뭐냐 하면은 G의 제곱이니까, G의 제곱인데 요 표시, 요 해모양 표시는 뭐냐 하면은 그 각각에 대해서 제곱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요 델타라는 것은 이 W들이 모여 있는 이 벡터라는 거죠. 그러면은 미분값을 구하면 이렇게 표시한다면은 요거의 제곱, 요게 이제 G라면은 요거의 제곱은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제곱을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G 곱하기 G, 각각, 그러니까 W0, 델타 W0 곱하기 델타 W0,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원래 벡터의 곱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런 계산을 해서 그거를 거기 R이라는 것에다가 이제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어큐뮬레이트 스퀘어드 그레디언트, G 곱하기 G의 스퀘어드죠. G 제곱을 여기다가 더해요. 앞에 나와 있던 그 수식, 요걸 말하는 거죠.
요게 이제 R이 되는 거죠. 요걸 누적한 R. 그래가지고 그거를 입실론 나누기 R 분모에다가 요거를 나눠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프로그래밍 할 때 R이 처음에 0인데 0으로 나눠주면 큰일 나죠. 그냥 죽죠. 그냥 0으로 나눠주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조그만 상수, 여기서 만들어준 상수를 넣어서 0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0으로 나눠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요 그레디언트에다가 그만큼을 곱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델타 웨이트의 변화량. 그래가지고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이렇게 시켜준다. 그렇죠? 한번 지금까지 계속 같은 방향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너무 많이 왔으니까 좀 다른 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그래서 안 가본 쪽을 이렇게 탐험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다 델타라는 게 있죠. 아다 델타. 아다 델타는 앞에 그거 아다 그레드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델타라는 게 들어갔죠. 아다 그레드에다가 델타. 델타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의미하는 델타는 어떤 시점. 자, t는 1부터 계속 우리는 계속해서 와봤어요. 이렇게 왔었어요. 계속 한 방향으로 계속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와가지고 왔는데, 근데 여기 목표가 실제로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목표 최저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그 아다 그래도 알고리즘을 적용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많이 오면은 분모가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는 아무리 여기가 오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옆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점점 작아져 가지고 결국은 이 R이 굉장히 큰 값이 되면은 이 값이 전체가 너무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럼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한 방향으로.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더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 앞에 성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옆길로 빠져서 나는 댄스를 할 거야. 나는 다른 걸 할 거야. 하면은 목표와 점점 멀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두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저 학생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은 성공의 왕관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옆길로 빠져가지고 다른 걸 한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건 뭐냐면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무빙 윈도우란,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해왔지만 어렸을 때 했던 거는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다 잊어버리고, 최근에 요만큼만 보자 이거죠. 요만큼. 요거 윈도우. 자, 그러니까 아다 델타는 more robust. 로버스트는 무슨 의미예요? 더 강인하다. 더 좋다는 거죠. 이게 앞에 알고리즘보다 더 강인하다. 강인하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더 잘 해결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익스텐션, 확장이라는 거죠. 아다 그레드의 확장인데 더 강인, 더 좋다는 거죠. 이게 해보니까 어댑트 러닝 레이스를 아다 그레드처럼 러닝 레이스를 어댑트 하는데, 무빙 윈도우, 어떤 이 시간적인 이 기간, 그래서 앞에 이만큼 한 거는 다 잊어버려라. 너무 오래전에 했던 거는 잊어버리고 최근 거만 기억해라, 이거. 최근 거만. 최근에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나요? 그것만 보는 거야. 최근에 여러분이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나요?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레이던트 업데이트의 윈도우만 해서
그래서 accumulating all past gradient.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그 히스토리를 전부 하지 말고 어느 구간만 아주 기억나는 조금 앞부 몇 개까지만 보자 이거죠. 그래서 아다 델타는 매니 업데이트, 아주 업데이트가 많이 됐었어도 계속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해왔지만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결국은 성공할 것이다. 이런 알고리즘이 되겠어요. 자, 또 다른 알고리즘을 볼까요? 자, 이번에도 앞에 나왔던 알고리즘에서 약간씩 수정된 그런 거예요. RMS 프랍이라고 하는데 RMS는 루트 민 스퀘어, 프랍은 프로파게이션. 루트 민 스퀘어라는 거는 제곱해서 더한 거를 루트를 한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러닝 레이트 입실려는 똑같죠. 디케이 레이트라는 게 새로 이제 생겼어요. 그리고 앞에 나왔던 모멘텀이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에는 모멘텀이 들어가 있어요. 자, 나머지도 다 똑같죠. 초기 속도는 V, 그 다음에 어큐뮬레이션 베리어블 R도 있고, 자, 여기 또 똑같은 while 루프가 있네요. 그 다음에 미니 배치, 자, 요것도 똑같아요. 자, 요건 뭐죠? 이제 요걸 보면은, 이게, 뭐다라는 게 이제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뭐예요? 네스텔 오브 모멘텀에서 사용하던 그 방법이죠. 현재 파라미터에다가 가던 속도만큼 더 나간 거, 앞으로 이렇게 쭉 왔으면은, 이제 그만큼을, 현재 위치가 여기 t라고 하면은, 우리가 t-1, 그만큼을 더 본 거죠. 세타, 이만큼. 자, 그래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했어요. 자, 요 부분은 바로 그 네스텔 오브 모멘텀하고 완전히 똑같죠. 여기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로 출력을 구하고 타겟하고 비교해서 로스를 계산해서 미분해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는 R을 누적할 때 약간 다른 방법으로 누적을 했어요. 자, 보면은 뭐야? 여기는 그레디언트 제곱한 거고, 이거는 기존의 어큐뮬레이터죠. 합하는 변수. 자, 여기가 지금 로우하고 1-로우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걸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거 두 개 더하면 이제 1이 되니까 요 기존의 것과 그다음에 새로 더해지는 제곱 요거를 일정 비율로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아다그레드의 문제가 뭐였죠? 너무 오래전 것까지 기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이터레이션을 10,000번 했다. 그런데 아주 초창기에 했던 그런 것까지 아직 기억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점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이 그레디언트가 누적이 되니까 새로운 업데이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10,000번째 하고 있는데 앞에 9,999번 한 것이 누적이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다가 10,000번째를 하나 딱 더한들 별 영향이 없는 거죠. 요 업데이트에는, 요 R 값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거를 좀 잊어버리자. 옛날 걸 잊어버리고 새로운 거를 기억하자. 그게 바로 요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업데이트 양이 작아지니까 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exponentially decaying average.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decaying, 점점 줄어드는, 점점 감소하는 average.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 이 R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누적된 9,999번 누적된 그런 값이죠. 이거를 로우가 얼마예요? 로우 여기 디케이 레이트 로우만큼을만 하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G 제곱을
미분값의 제곱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 지금 10,000번째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는 계속 로우가 곱해지니까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거의 없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로우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0.5로 하든지 뭐 0.9로 하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일반 작은 값이니까 저기 예전에 했던 것들은 다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든 안 했든 그거는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 나는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 이렇게 아무리 자랑해봤자 지금 공부 안 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거는 로우 비율로 계속 줄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0.9를 계속 곱하면은 엑스포넨셜리 줄어들겠죠. 지수적으로 계속 줄어들어서 없어지겠죠. 최근 거만 남고 이렇게 해서 에버리지를 제곱한 거에 이제 계속 구하는 거죠. GT의 제곱 플러스 GT 마이너스 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곱해지는데 이 뒤에 거에는 로우가 계속 곱해지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현재 그레디언트에다가 r만큼 루트 r만큼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gt 제곱 더하기 로우 gt 제곱 더하기 로우 제곱 g t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g가 로우가 곱해지는 요거 여기 바로 루트 민 스퀘어죠. 스퀘어를 루트한 거. 그래서 앞에서 어댑티브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현재 게 옛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오래 살다 보니까 머릿속에 계속 너무 많이 차 있어서 새로운 거를 기억하기가 참 힘들죠. 여러분은 이제 머리가 프레시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머릿속에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힘든데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면은 기존에 머릿속에 있던 거를 싹 지워버려야 되겠죠. 옛날 기억을 지워버리면은 이제 저도 여러분처럼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참 옛날 기억을 지운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옛날 기억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많이 한 방향으로 왔으니까 좀 새로운 방향으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업데이트 하면은 이게 바로 RMS 프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알고리즘 아담이라는 알고리즘이에요. 아담은 앞에 어댑티브 모멘텀, 어댑티브 모멘트 앞에 나왔던 모멘트인데 모멘트를 이제 어댑티브하게 하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스텝 사이즈라는 것이 있고, 자, 여기 보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디폴트 값도 미리 다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그 도구를 사용할 때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그 안에 디폴트들이 다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을 쓰면은 쓰는 사람한테 편한 게 앞에서는 뭐 여러 가지 로우라든가 그런 값들 많은 값들이 알파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정해줘야 돼요. 이거 얼마로 하지? 그 실험해보고 잘 안 되면 또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디폴트 값들이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디케이 엑스포넨셜 디케이 레이트 앞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죠? 점점점 줄여주는 여기는 두 개가 있어요. 로우 1과 로우 2가 0과 1 사이의 값인데 여기도 디폴트가 제시가 돼 있죠? 0.9랑 0.999 그러니까 앞에 로우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로우가 두 개 있고 값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제시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델타라고 하는 스몰 콘스턴트 요거는 앞에 나왔던 거죠. Numerical Stabilization 뭐 0으로 나눈다거나 이런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작은 값 10의 마이너스 8승. 자, 나머지는 이제 또 비슷한 그런 형태죠.
파라미터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베리어블, 아까는 R이라고 하는 데다가 계속 누적을 했는데, 이번에는 S라는 것도 생겼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 어댑티브에서 사용하던 그 R하고 같은 개념이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갔던 방향은 좀 줄여주는 그런 어댑티브. 요거는 이제 그 모멘텀에서 사용하는 그 속도, 그런 그거라고 보면 돼요. 이름이 좀 달라졌지만 요거는 이제 속도. 자, 그 다음에 이니셜 타임 스텝이 t는 0, t는 0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t가 1이 더해졌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1부터 시작하는 거죠. t는 1부터. 자, 여기 이제 마일 루프가 있죠. 똑같은 마일 루프가 있고, 미니 배치 샘플링 하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서는 네스테드 오브처럼 앞에 걸 미리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거 가지고 계산을 했죠. 그죠? 앞에 아웃풋이 계산하고 타겟, 로스, 미분 이렇게 해서 아주 기본적인 방법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했어요. 자, 이제 t가 1이 됐죠? t가 1이 됐어요. 자, 업데이트. 자, 여기 보면은 first moment라는 것과 second moment라고 하는 거, 두 개의 모멘트라고 했죠?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금방 앞에 RMS 프랍에서 봤던 것처럼 인터폴레이션 방법으로 이렇게 S에다가는 G를 누적하고 R에다가는 G의 제곱을 누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시간에 따라서 점점 과거의 것은 없어지는, 앞에서 봤던 그런 방법이에요. 요 로우 원만큼. 근데 요거는 이제 속도라 그랬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일단 나중에 보고 별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해요. 업데이트를 하는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요 밑에 분모 부분은 어댑티브, 앞에 봤던 그 어댑티브 그레디언트랑 같은 방법이죠. R로 나눠주는 거. 그죠? 고식이고, S는 이거는 뭐예요? 모멘텀. 앞에서 봤던 그 모멘텀식이에요. 모멘텀. 그러니까 분자는 모멘텀, 분모는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어댑티브 모먼트. 그러니까 분모는 어댑티브, 분자는 모멘트. 딱 이름이 이게 들어가 있죠? 어댑티브 모멘텀. 이렇게 돼 있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이제 여기 처음에 요 값들은 이제 0으로 시작하죠. 0으로 시작하는데, 그럼 여기가 0이고, 그럼 1 로우 1. 로우 1이 얼마예요? 로우 1이 0.9라 그랬죠? 1 0.9니까 0.1. 요 값이 0.1이 되네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레디언트에다 0.1을 곱해서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이어스 됐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나눠줘요. 이렇게 1 로우로. 그럼 뭐예요? 이 부분은 0이고 결국은 뭐냐면은 t가 1일 때 요 s는 0.1g가 되는데, 다시 1 로우를 나눠주니까 같은 값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결국은 g가 되죠. s는 g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전 기본 알고리즘으로 간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0.1로 너무 작아졌으니까 이걸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여기 보면 1 로우의 t승, t가 커질수록 이게 점점 곱해지니까 여기 보세요. 0.9를 한 10번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주 굉장히 작은 값이 되죠. 한 100번 곱하면 어떻게 돼요? 거의 0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만한 그런 연산이 되겠죠. s는 1 0 분의 s, 1 0분의 s니까 그냥 s. 그러니까 t가 아주 커지면은 이 부분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초반부에 이렇게 너무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어스를 커렉트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름을 이제 퍼스트 모멘트, 세컨 모멘트라고 했죠. 퍼스트 모멘트는 모멘텀, 세컨 모멘트는 여기서 앞에 봤던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요게 되겠죠. 정리하면 이제 어댑티브 모멘트인데 컨비네이션 오브 RMS 프랍하고 모멘텀, 요 바로 앞에 나왔던 RMS 프랍과 모멘텀이 짬뽕된 알고리즘.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 알고리즘이 있고 거기다가 한 줄씩 계속 알고리즘을 업데이트를 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 알고리즘이 있는데 여러분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들어 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실험을 많이 해봐야겠죠. 실험을 뭐 영상도 넣어보고 음성도 넣어보고 자연어 문장도 넣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실험을 이제 해봐서 내가 만든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리즘보다 훨씬 빠르게 학습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제 최고가 되는 거예요. 발명가가 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한 줄씩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그 대신에 이제 그래서 요즘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은 걸 가지고 실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게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컨비네이션 한 것에 베리언트, 약간 변형한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이어스 커렉션이 있죠. first and second 모멘트가 0부터 시작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정해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담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처음 이제 요런 그 알고리즘을 딥러닝을 어떤 분야든지 처음 적용해 보는 사람이 가장 처음에 해볼 만한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이 아까 봤듯이 그런 디폴트 값들이 많이 제시가 돼 있어서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로우를 얼마로 하지, 뭐 알파를 얼마로 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generally regarded as, 이거는 이제 generally, 그러니까 이 딥러닝 자체가 워낙 이제 랜덤하게 돌아가는 거라 어떤 알고리즘이 더 좋아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generally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써보니까 이건 써보니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fairly robust, 아까 얘기했죠. robust라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강하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잡음이 크다 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강인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에 뭐 잡음이 좀 들어가면은 얘가 폭망한다, 폭삭망해서 결과가 엉망이 된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초이스 오브 하이퍼 파라미터. 이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이 이제 그거죠. 뭐 알파라든가 뭐 로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값들이 뭐 이런 값들이 많이 있었죠. 이거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떤 알고리즘은 더 좋아지기도 하고 더 나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돌리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 많은 변수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0.4도 해보고 0.5도 해보고 뭐 0. 이런 식으로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물론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안 해보더라도 이렇게 좀 적당한 값을 빨리 찾을 수 있거나 아니면은 구글처럼 돈이 많아가지고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 데는 컴퓨터를 많이 넣고 그냥 돌리면 되겠죠. 초이스 오브 하이퍼 파라미터.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로버스트하다.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런 값들을 잘못 선택해도 폭망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걸 써보니까 이거는 그냥 뭐 디폴트로 이렇게 해도 잘 나오고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 알고리즘이 지금까지 많이 쓰이고 했었는데 지금 오늘 소개한 알고리즘 말고도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이 있다 그랬죠. 아마 지금도 계속 새로운 게 이미 많이 나와 있고
저는 이제 이미 이런 알고리즘이 여기 차 있어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찾아봐야 돼요. 새로운 알고리즘이 어디 나와 있는지. 이 세상 어딘가에는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건 뭐 못 쓰는 거다, 이건 아니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쓰고 저도 많이 쓰고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어딘가에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봐야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그런 거를 찾아봐야겠죠. 그럼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찾아서 쓰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1년이 지나가면은 또 새로운 게 또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 돼버릴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프레시한 머리로 빨리빨리 더 좋은 걸 찾아서 빨리 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앞서갈 수가 있어요.